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폭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뉴욕 시장을 살짝 반등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7월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는 연준에서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FOMC 75bp가 좀 인상이 다른 이런 좀 단기 불확실성으로 좀 해소가 됐죠. 자, 그래서 좀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지금 단기로는 좀 움직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등인가 아닌가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좀 유의미한 좀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파동이 또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현물을 조금씩 모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뒤에 여러 가지 뭐 NFT 관련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는 되었지만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고 새벽 3시 반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얘기, 시장 달래기에 나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근데 기존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에요. 항상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을 굉장히 좀 달래주는 이런 입장을 취했었고, 하지만 이제 뒤에서는 좀 색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9시 40분에 40분 정도에 약 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FOMC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0.75 인상을 해줬지만 앞으로 이제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은 한 번 더 크게 빅스텝을 올릴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파월은 인플레이션 따라 상황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겨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시장은 여기에 있어서 선반영,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바닥부터 한 1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조금 최근에 신뢰를 잃으면서 도미넌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48에서 45까지 좀 많이 한 3% 정도 내려오면서 지금 알트들 수급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알트들 코인들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방심하기는 이르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제일 마지막에 한번 브리핑 관점 해드릴 테니까 관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FOMC 브리핑까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에서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험 가동 예정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담보로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받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대출 마진콜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서 SEC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5.27% 상승했고요. 또 위믹스 또한 14.1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코인 시장의 호재들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가볼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NFT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좀 어렵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 NFT에 관련된 좀 미래를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NFT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이더리움의 뭐 셀시우스 관련된 그런 악재들, 여러 악재들이 막 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렇게 암호화폐 직접 막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암호화폐에 좀 뭐 블록체인 기술 이용한 뭐 NFT나 이렇게 P2E 같은 뭐 기술의 콘텐츠 같은 거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NFT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뭐 P2E는 직접적인 뭐 이렇게 거래가 뭐 이루어지고 또 수익이 직접 좀 발생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렇게 투자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NFT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NFT의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다면 코인가드님 NFT의 전망은 어떤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FT 전망 좀 어떻게 될까 좀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 지나가는 유행인가 아니면 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좀 미래 기술의 좀 혁신일까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앞으로 있을 좀 프로젝트들도 더 뭐 기대가 된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NFT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과 이런 좀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투자 시장 자체가 하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뭐 미술품들이나 아트 이런 것들을 좀 소지품들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고자 하는 뭐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이제 NFT 시장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좀 발전을 되나? 그러면 디지털 아트는 뭐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좀 예술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예술 자체만으로 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주변 지인들을 봐도 뭐 미술품을 사러 간다 이걸 가지고 뭐 재테크를 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미술의 예술의 온라인화를 좀 통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역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NFT는 이미 뭐 재테크, 뭐 아트 뭐 이런 수단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다. 뭐 투자자들의 뭐 64% 이상은 NFT 시장에 수익을 보려고 뭐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거 NFT 자체는 이제 희소성 그리고 아트적인 부분 거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주변에 미술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미술품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해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이 미술 작품 그리고 그 작가 얼마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초현실주의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이제 미술 작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 시장에 내가 아트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투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디지털화, NFT화 시켰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NFT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히 쉽게 NFT가 돈이 되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난이도가 10 정도라면은 이 NFT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신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내가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서 시장에 접근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NFT 작품 앞으로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 더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리턴을 받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국 힙합 가수가 이제 자기의 NFT를 판매를 했는데 처음 시작 가격을 뭐 3억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즈 칼리파라는 이제 흑인 래퍼가 이제 판매를 했는데 3억 이렇게 했는데 이 작품이 2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어요. 정말 위즈 칼리파가 그냥 앨범만 이렇게 CD 앨범만 뭐 한정판으로 냈어도 그게 아마 가치가 20만 원 이상은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이 NFT 시장 그러면은 난이도 너무 높아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아마 제가 올 초 방송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 초에 이제 가장 큰 키워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이제 신년사를 한 대기업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뭐 저기 멀리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뭐 유통, 뭐 신세계라든지 뭐 삼성 이런 대기업들 굴지의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뭐 NFT 이걸 빼놓고 한 신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한 절반 정도, 올해 절반 정도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절반 기점으로 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년사에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쪽 이제 모빌리티를 개발한다고 하죠. 모빌리티는 NFT를 같이 가는데 메타콩즈랑 같이 엮여가지고 현대차 메타콩즈 해가지고 최근에 포니 모델을 이제 출시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 등 정말 이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보는 시야를 기르지 못하면은 정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장,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지금 뭐 기업들이 현재 NFT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 NFT 자체가 어떻게 우리 작용이 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 기술이 어떤가, 이 기술이 뭔가, NFT가 뭔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토큰마다 고유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좀 정보를 하나의 토큰에 이제 기입하기 때문에 토큰과 토큰이 서로 혼동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뭐 미술품에 대한 뭐 사진, 뭐 영상, 뭐 파일 자산에 대한 복제 및 위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암호 코드를 좀 증명서로 붙여 넣는다. 그래서 뭐 고유의 원본성 및 소유권을 좀 나타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누가 어디에 언제 어디서 뭘 사고 어떻게 거래가 됐으며 얼마에 거래됐는지 전체 이런 게 기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NFT의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오픈시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를 확인해 보면 NFT의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특징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다른 좀 말씀드리면 또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좀 증명하는 게 쉽습니다. 나의 디지털 자산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 갑자기 내가 한 거를 이거 내 건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뭐 머리가 아프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 저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내용을 NFT에 담아 놓고 또 보관을 함으로써 우리들 뭐 사실 여부를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NFT는 다른 이제 진품으로 이제 인정받는 과정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감정사가 와서 이걸 감정을 해서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뭐 기존에 이제 진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싼 물품일수록 이거에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 보증인이 좀 확인이 필요하죠. 뭐 증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 예술 작품이 이제 이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됐다. 그런데 우리 NFT를 이용하면 모든 거에 다 블록체인에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뭐 거래할 수 있고 뭐 진품에 대한 인정 역시 쉽다. 뭐 이런 장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방금 이제 그런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조금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NFT를 복제한 NFT의 짝퉁이 또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NFT를 복제한 NFT 짝퉁 요거랑 진짜 NFT 짝퉁이랑 사실상 내가 눈으로 봐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감정 평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진짜 명품백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진짜 NFT인지 가짜 NFT인지 여기에 있어서 만약 투자자가 구매를 할 때 오픈시에서 특히나 구매를 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품 감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NFT 내가 보는 평소에 찾던 NFT 작품인데 너무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NFT를 다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셔가지고 뜯어보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뜯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금 체크를 하는 이런 게 일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NFT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NFT의 0.2% 정도만 거래가 됩니다. 지금 나머지 99%는 사실상 조금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기업들이 뛰어드느냐?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위조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업계 신세계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 유통업계에서 NFT를 뛰어들고 신세계 백화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 NFT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NFT를 갖고 있으면 고급
이제 VIP 고객들한테 이 NFT를 주면은 그 NFT 코드, QR 코드로 이제 입장을 쉽게 한다든지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좀 올리고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 NFT를 부여하는 식으로 좀 사용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카드를 주는 것보다 NFT 이제 실제로 주고 그것만 확인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통업계에서 또 한 가지는 또 캐릭터 같은 거 IP랑 같이 엮어서 가는 건데 이 IP 산업 지식재산권 산업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이 친숙함 고객들한테 친숙함 이제 이미지를 뇌리에 받게 해주는 겁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친숙한 이제 아이들 광고로 이제 이미지를 심어 놓는 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다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친숙한 이미지를 NFT를 통해서 심어준다. 그리고 이 NFT에 조금 가치를 주고 이 NFT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VIP 단계라든지 아니면 고객별 등급 단계, 백화점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지금 NFT 사업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포니 모델을 기점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고객층 현대차에서 그리는 그림은 지금 이제 10세에서 20세 사이 지금 아직까지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그 정도 이제 나이의 고객들 이미 선점을 해놔서 나중에 이제 그 고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차를 구매하게 될 때 그때 그 NFT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히려 조금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NFT 현대자동차 폰이 구매해야지라고 이게 앞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NFT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트레이너님께서는 NFT의 기업들 투자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NFT의 활용 분야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인가드님 이걸로는 NFT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NFT를 어떤 좀 활용 분야 어떻게 좀 쓰일 거냐가 또 많이 궁금하시겠죠.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NFT로 사용되는 아트 부분을 보면 뭐 예술품이죠. 계속되고 뭐 역대 작년부터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거의 거래가 820만 달러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디지털 시장뿐만이 아닌 이제 예술 시장까지 우리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좀 혁신을 일으켰다. 이건 좀 과거죠. 작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뭐 그동안 미술품 같은 예술품을 전통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이제 보면서 거래를 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 토큰화를 해서 이제 하나의 디지털 상품을 만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술품 관련 NFT는 점점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유명 아티스트 아까 말씀 주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점점 추세가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디지털이지만 이제 실물 미술 작품처럼 예술적 가치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쉽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게임이죠. 게임. 우리 뭐 P2E 섹터와 또 같이 연동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임에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하기 위한 캐릭터와 그에 대한 뭐 아이템들이 존재를 하겠죠. 뭐 저는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 크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캐릭터와 아이템 자체를 NFT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좀 힘들었던 과거에 뭐 리니지를 하면서 좋은 아이템, 뭐 희귀종의 아이템이 나와서 뭐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과거와 좀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최근에 있던 뭐 엑시 인피니도 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또 이제 P2E 분야는 이제 현재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해외에는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샌드박스,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위메이드사에서 좀 이제 만들어낸 게임이죠. 뭐 미르4 이런 식으로 같은 게임 플랫폼들이 좀 대표적이고 이런 게임 내에 이제 NFT의 토큰 생태계를 좀 도입을 해서 게임을 해서 코인을 채굴을 하고 그 코인 가지고 또 NFT를 거래하는 이런 식으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 우리 스포츠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도 이제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경기나 공연을 좀 시청하는 방향으로 좀 만약에 NFT 소모를 했다면 자, 기존에 있던 방식이었죠. 현재는 NFT 뭐 굿즈나 뭐 스포츠 스타들의 이런 NFT를 구입함으로써 뭐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것 좀 담아서 디지털 카드로 또 판매가 되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제 생태계에 좀 참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이제 NFT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서 이제 코인가드님이 말씀해주신 뭐 P2E 섹터들, 아마 엑시 인피니티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처음에 캐릭터 자체를 NFT로 구매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NFT의 이제 먼 조상이죠. 이제 플로우, 우리의 플로우 코인 지금 가격 자체는 조금 많이 속상해진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NFT로 크립토 티키 발간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갈라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NFT를 구매를 해야지 게임 할 수 있는 게 많았고요. 그다음 스테픈 굉장히 핫했죠. GMT도 이제 내가 그 앱을 이용하려면은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NFT를 이제 좀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무브 투 원, 요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NFT만 따로 별개로 이제 놓기보다는 이제 이 산업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게 아주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까지 안 뜨고 있는 트렌드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음악 관련해가지고 NFT가 지금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NFT 섹터 중에서 음악 관련 섹터들이 아직 떠오르지 못하고 있고 음악 관련 섹터의 NFT가 같이 혼합이 돼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조금 주목을 받는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음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수의 몇 개 회사들이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NFT 시장, NFT 뮤직 플랫폼이 좀 들어간다. 이거에 있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저작권을 쉽게 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2차적인 부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을 올리게 되면 아티스트의 이게 이제 수입이 생기고 요게 이제 음악의 질 향상으로 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음질의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또 감상하게 되는 이런 좋은 자정작용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뮤직하우랑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작권을 이제 뭐 파는 게 이거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뭐 아이유 뭐 정말 뭐 윤종신 뭐 이런 아티스트들의 이제 저작권만을 이제 다룬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NFT 시장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노래를 잘 못하지만 불러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이걸 만약에 뭐 코인 가드님이 사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수익을 또 올리고 제가 이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이제 음악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쓰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NFT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뭐 로열 이제 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뮤직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들은 것 같고요. 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대다수의 NFT 거래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좀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에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는 이 와중에 현재 이 솔라나 NFT가 좀 뜨고 있습니다. 뭐 4월 대비 13% 좀 증가한 거의 3억 3,500만 달러의 좀 거래량을 기록한 상황인데 우리 뭐 2022년 3월 오픈시에서도 지금 솔라나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NFT 시장도 좀 규모가 어떻게 좀 큰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솔라나 NFT 시장의 규모 굉장히 큽니다. 일단 솔라나 NFT랑 이더리움 NFT랑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잭션 속도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13에서 15 정도 트랜잭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우리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당 이제 6만 정도, 6만 TPS라고 해가지고 초당 이제 6만 개의 트랜잭션을 조금 처리할 수 있는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지금 우리 비자 카드가 초당 이제 48만 트랜잭션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FT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 NFT 같은 경우는 NFT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걸 다 쪼개가지고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쪼개고 요 쪼갠 거에 있어서 거래 기록이 다 추적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솔라나 NFT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NFT입니다. 쪼개기가 가능하지만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조금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NFT 자체를 그냥 한 개로 취급을 해버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의 이제 NFT 거래하는 이제 에덴 마켓이죠. 매직 에덴이죠. 매직 에덴이 굉장히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제 거래 대금 순위로 봤을 때 오픈시를 거의 제치는 한 번 제치기도 했었고 업시업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NFT 이더리움 NFT 거래소의 이제 오픈시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솔라나 거래소의 이제 매직 에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솔라나 기반의 NFT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테픈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매직 에덴이 조금 더 많이 유명해지는 이런 효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더리움 NFT가 조금 더 보안성이 높고 해킹 위험이 조금 적은 건 맞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죠.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트랜잭션 속도,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디도스 공격에 들어갔을 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서버가 터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준다면 두 가지 NFT 시장 다 굉장히 좋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과 또 솔라나 NFT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NFT 시장 지금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것이 거품이냐 또 혁신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가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민한 질문이죠. 거품이나 혁신이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혁신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거품으로 보려면 예를 들어서 NFT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원작에 무분별한 막 복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기하급수적인 막 유통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들 블록체인 기술에 다 기입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입이 잘 되면 거래 내역 자체가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또 거래가 됐는지 얼마에 누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 알잖아요. 모나리자 원본의 그 가치가 복제본이 아무리 많아진다 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가치가 오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을 NFT를 만들기 전에 이 원본이 있죠. 우리 소유자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원본을 누가 이제 NFT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NFT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제 원본을 이렇게 스캔을 하겠죠. 스캔해서 만들어서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자에 대한 양도나 사용 허락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법적인 소송도 있고 싸움도 있겠죠.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렇게 NFT는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현재 기존에 있던 각자의 시장에 큰 변화를 좀 불러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도 많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열린 디지털 시장입니다. 디지털 시장이고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NFT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또 코인을 초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NFT는 초위험자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가상세계에서 수익을 올리고 취미생활을 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좀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초위험자산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고 거시적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하셔야 되고 시장의 성장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이다라고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NFT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NFT는 또 저희가 가상세계로 가는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장은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인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코인스쿨에서는요, 코인 트레이너님이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추세 분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실전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정말 정확도가 좋은 이 추세 매매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매매 오늘 주제가 이제 추세 매매인데 간략하게 이제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뭐 추세 매매라고 한다면은 뭐 상승 추세도 있고 횡보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은 뭐 쭉 올라가는 이런 거겠고요. 횡보 추세는 이렇게 쭉 직진이겠죠.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로 대체 뭘 알 수 있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려면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저점 구간에서의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투집, 매집 그리고 이제 투자 그리고 투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밟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겠죠. 이 구간에서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청산 그리고 수익 실현 여기에 있어서 실망 매물, 실망한 심리 등등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조금 저렴해졌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그래서 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점인 것 같다.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막 사시고 실제로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 다음날 10%, 5% 이렇게 나버리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있죠. 우리가 하락 추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하락 추세. 추세 자체는 꺾이기 정말 힘들어요. 추세를 꺾으려면 정말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횡보하는 추세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강한 힘이 이 힘이 정말 필요한데 이 힘을 무시하고 지금 이게 떨어진다.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시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다가 여기서 이제 손절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여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다가 이제 손절하시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예. 그때부터 올라가요.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 추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고 지하실 1층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것도 하락 추세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는 이 상승 추세 이 라인에 같이 탑승해서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뛰고 있는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달려가야지 막 힘이 없이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 위에 괜히 올라갔다가 진짜 실제로 말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루나 아시죠? 루나 가격이 12만 원, 14만 원에서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져서 막 7만 원 이럴 때, 야 이거 제대로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에 베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제 힘없는 말에다 여기다 베팅했는데 루나 어떻게 됐죠? 그냥 이제 영원에 수렴해 버렸죠. 예.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만큼 조금 하락 추세에 타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상승 추세, 이 올라가는 선에 쭉 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그럼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 우리가 이렇게 쭉 긋는 거 많이들 보셨죠? 제가 이제 차트 강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선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 보통 이제 캔들의 고점과 고점에 이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추세선을 긋는 게 일상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 오늘 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뭐 앞에 컴퓨터나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그어보실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요? 상승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캔들이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은 하락 추세. 이건 계속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이제 강력한 갑자기 뜬금없이 강력한 힘이 아닌 이상은 이 추세 라인을 깨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선을 그었는데 이걸 이제 추세 선이라고 해요. 뭐 주가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고 뭐 이런 흐름을
추세라고 하고 이 흐름 자체는 정말 깨트리게 강한 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를 차트상에서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선으로 표시한 거를 추세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요 선 이렇게 긋는 거 요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상승 추세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상승 추세선입니다. 예, 추세선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을 그어놨죠 이미. 상승 추세선, 이 추세선의 뭐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차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자로 가진 않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시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 탄다. 그러면 어디를 타야겠냐? 여기 라인에 부딪혔을 때, 이 라인, 이 구간에서 이 캔들이 지금 지지를 받냐, 못 받냐, 요거를 체크를 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밑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다음 캔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만약에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딱 그어봤을 때, 뭐야? 지금 V자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네 라고 하고 떨어지는 칼날이구나 잡으면 안 되겠다 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정말 베스트예요. 정말 베스트입니다. 즉 여기서 들어간다 내가 매수 타점을 여기로 잡는다 아주 베스트인데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매수 타점을 잡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는 자리.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시드에 5%, 10%를 투자한다. 시드에 10%라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한 2% 정도 이제 보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 자체를 좀 읽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라인 왔을 때 이제 추가 2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라인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중간 라인 위로 뚫고 올라갈 때 3차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매수 타점은 이제 알겠고 매도는 그럼 언제 잡아야 되냐? 추세가 이탈됐을 때, 그때 이제 잡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캔들, 이 차트 흐름 자체가 올라간다를 체크를 할 때 이 상승 추세선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승 추세선 이탈. 좋아. 나 여기 탔어요. 제가 여기 확인하고 방금 알려주신 것처럼 여기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여기서 들어갔어요. 제가 이 중간 라인 이렇게 중간 라인 그었을 때 여기서 추매 이렇게 2번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단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갈 줄 알았는데 저항 맞네? 그래 뭐 추세 라인 안에 있으니까 했는데 이탈이 됩니다. 이탈됐을 때가 사실상 제일 많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탈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제 뭐 보조 지표. 그 다음에 이 캔들의 모양. 지금 보시면은 음봉, 도지, 그 다음에 음봉이 떴죠. 도지형 캔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담기고 있는 그 매수와 매도가 지금 지금 비등비등하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뜨는 이제 음봉 이렇게 지금 음봉 도지형 음봉 이렇게 떴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추세 자체가 전환돼서 쭉 떨어집니다. 이런 것까지 읽으시려면 이제 추세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보조 지표라든지 아니면 캔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밑에 제가 거래량은 없는데 지금 거래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차익 매물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을 때 추세 라인에 이탈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런 추가적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추가적인 지표를 그럼 어떻게 보냐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 라인이 이탈됐다라는 거는 정말 강한 힘으로 좀 이탈이 됐거나 아니면은 수익 물량이 좀 나왔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이렇게 쭉 빠진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고점에서 비싸서 못 샀던 거 저점에서 잡아야겠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하락 추세.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잡으세요. 특히 막 이런데
막 이런데 엄청 좋아하세요. 네. 특히나 이제 조금 내가 막 특히 엑시 인피니티 이런 종목도 있죠.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차트가 좀 흘러내려요. 오, 이거 내가 좀 사야겠네. 그래가지고 하락 추세에서 샀는데 웬만하면은 사지 마세요. 예. 하락 추세는 웬만하면은 사지 마시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가락 이렇게 넣었다가 손이 다 베일 수 있으니까 하락 추세는 웬만하면은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슷합니다.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하락의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면은 아마 이 패널 따라서 쭉 빠진다는 게 아마 조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실전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하락 추세 자체도 이제 위에 캔들의 저항선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 지지선 존재합니다. 지지 저항을 좀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 캔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겠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에 이제 지지를 하고 매수선에 매수로 대응한다. 아니 될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절대 안 됩니다. 이 추세선 지지에 대한 여기 지지받네.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갖다 팔고 나와야겠다. 내가 이렇게 짧게 스캐핑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겠다. 안 됩니다. 여기서 샀는데 그냥 이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이런 거는 운이 좋으면 먹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리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격이 싸졌다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라고 한다면 엑시 인피니티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추세가 전환될 때 하락 추세가 이탈이 될 때 추세의 전환이 그려질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뚫었네. 추세선이 이탈.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탈이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관심 갖고 보조 지표, 캔들, 거래량, 다른 추가적인 뭐 호가창 아니면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됐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이탈됐다. 여기 구간부터 이제 무한적으로 관심을 주는 겁니다. 예. 추세선이 이탈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강한 힘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관심을 주고 이때부터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에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아니면은 지지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한번 그어보시고 이 라인의 지지 저항에 맞는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고민해 볼 만한 자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락 추세는 언제 그럼 잡냐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 자체가 전환이 돼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지금 확인이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캔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정말 쉽죠? 이론은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횡보입니다. 횡보 추세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박스권이에요. 예, 이 라인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 안에서 뭐 횡보 이렇게 지루하게 해준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 지루하게 해주다가 밑에 깨고 떨어졌죠. 여기가 이제 28.6K 정도, 6K 위로는 31.5K 여기 구간 뚫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상한 그런 가격이 이르렀는데 이런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파동이 그어져 있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요 추세만 봐서는 모르고 이때 이제 거래량, RSI, 뭐 MACD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실전 차트입니다. 예, 이거 제가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나요? 이 차트 뭔지?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모르면 사실 안 됩니다. 이 차트는 BTC 차트예요. 예. 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때부터 제가 지지 라인 쭉 그었죠. 쭉 그었습니다. 쭉 빠지죠.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하락 패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패널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거 BTC 가격이 저렴해졌네. 여기서 매수해야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최소한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 구간 박스권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림,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국면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간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 제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락 패널을 잡고 있어요. 하락 패널을 잡고 있을 때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 타점을 그럼 비트코인을 잡았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린 이 라인. 지금 보시면은 크게 ABC로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ABC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잡고 반등 주는 요 라인. 지금 추세가 여기서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되는 이 라인.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하고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손절가 여기로 저항 라인 여기로 잡고 매수 들어가서 오 올라가네. 근데 여기서 떨어지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팔고 어느 정도 익절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익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게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BTC 차트만 지금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만 읽기만 하면은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BTC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지수죠. 지수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자체를 확실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나스닥, 이제 막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추세 자체를 읽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나머지 알트들 올라갑니다. 코스닥 올라가면은 나머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올라갑니다. 이런 거 굉장히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차트. 이거는 아마 팍스TV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예요. 예.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이때가 제가 2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요거예요. 떨어지다가 하락 추세. 근데 횡보하다가 횡보해서 쭉 올라가는 거. 제가 아마 이쯤에서 그때 공략주로 2,400원 드렸었습니다. 예. 2,400원에 이때 카이버 네트워크 2,400원 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흐름이 요겁니다. 예. 떨어지는 하락 추세,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잡고 올라가는 거. 이 추세는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힘을 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특히 이런 패턴들 떨어지다가 횡보, 올라가는 패턴을 찾으시면 이 장에서 수익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의 추세는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요거는 하락 추세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샌드박스인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쭉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직 매수 타점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올라갈 때 이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BTC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BTC 차트인데 지금 일단 쭉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쭉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지받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 W자 트리플 3중 바닥 잡고 올라가죠. 이거 30분 봉에서 그런데 1시간 봉상에서는 더블 바텀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RSI 다이버전스가 여기 다 떠져 있어요. 떠져 있고 거래량 뽑아주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1차적으로 저항을 맞은 구간일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이게 찐 반등이냐 아니냐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좀 힘들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돼야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죠. 예, 좀 선을 그어봐도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해봐도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 예,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아니다. 찐반으로 보려면은 최소한 그리고 여기 피보나치상 0.5 라인이에요. 0.5 라인이 25K에서 26K입니다. 예. 26K 여기 구간까지는 올라와 주고 나서 안심하고 그때 이제 매매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딱 오늘 우리가 공부한 추세 라인 봤을 때 지금 횡보하는 장세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번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잡아주셨고요. 또 비트코인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 쓰고 있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전략의 판단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